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요즘에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ETF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배당 ETF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는 투자 범위를 일반 ETF까지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하니까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들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을 한 달 단위로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코스콤이라고 해서 한국거래소의 전산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데이터에 대한 공신력도 있고 또한 ETF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ETF를 즐겨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이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매수를 했던 ETF, 그리고 많이 매도를 했던 ETF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매수를 했던 ETF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최근에 한국 시장이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단기간 하락폭이 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2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이 순매수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3위부터 5위까지는 미국 시장 상품인데 3위와 5위는 미국 S&P 500을 투자하는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이고요. 그리고 4위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습니다. 이 세 종목은 적금처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달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목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보면 사실 S&P 500 같은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각 운용사마다 전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산 총액은 타이거 상품이 가장 큽니다. 현재 자산 총액이 5.4조 원이고 그리고 에이스 상품이 1.4조 원으로 차이는 조금 많이 나지만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그리고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형 상품은 코덱스를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자산 총액이 2.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종목은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도 0.18%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타이거나 에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분배금을 나는 자동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코덱스를 선택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적립식으로 많이들 모아가시는데요. 여기도 타이거 상품이 자산 총액 약 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솔은 7천억 원, 그리고 에이스가 약 5천억 원으로 타이거 뒤를 쫓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TR형 상품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분배금을 재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R형 세 종목도 상품 구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는 0.1%대 중후반 정도 수수료로 수수료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매수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6위는 한국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이었고 그리고 7위는 파킹 통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파킹형 ETF 상품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8위는 미국 30년 국채를 커버드 콜로 투자하는 상품을 많이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9위는 코스피 200 지수를 커버드 콜로 투자하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이 종목은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픈 상품이고요. 그리고 10위는 코덱스 2차 전지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도 급락하다 보니까 단기 낙폭이 과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킹형 ETF 상품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내의 파킹형 상품은 크게 두 가지 금리 조건을 따르는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D금리는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일종의 초단기 예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금리는 3.44%가 적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파 금리라고 해서 이거는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끼리 하루 단위로 거래를 하라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기준금리입니다. 코파 금리는 오늘 기준으로 3.26%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파 금리는 현재 한국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CD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약간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킹형 ETF 상품들도 각 운용사마다 전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만, 코덱스와 타이거 상품의 자산 총액이 가장 많은데요. CD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도 각각 하나씩 있고, 코파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도 코덱스와 타이거는 각각 하나씩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CD 금리가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만, 최근 1년간 수익률이 4개 상품이 모두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4개 상품 중에 아무 상품이나 선택을 해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으로 보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이 종목이 8.9조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고, 그 다음이 타이거 CD금리 투자 상품으로 자산 총액이 현재 7조 원입니다. 그리고 4개 상품은 실제 수수료도 0.04%에서 0.06%로 수수료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일단 현재는 CD금리가 그래도 조금 더 좋으니까 지금 파킹형 ETF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CD금리를 추종하는 이 2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요. 5위까지 종목을 보니까 인버스 상품들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1위는 코스피 200 선물을 인버스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고, 그리고 3위는 코스닥 150 선물, 그리고 5위도 국내 시장을 인버스로 투자하는 상품을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이 하락하면서 인버스 상품들의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 순매도 2위였고, 그리고 4위가 미국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 종목을 많이 매도를 하셨던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슬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달간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저조했던 종목들을 5위까지 볼 텐데요. 레버리지 상품들은 제외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부터 보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이 종목이 한 달간 41%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는 종목도 있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수익률 2위 종목은 이름이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상품인데 이 종목이 어떤 상품일까 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한국 개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투자 자금 순서대로 매달 25종목씩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매달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테슬라가 약 24%이고 엔비디아는 18%, 그리고 애플이 약 10%로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이 세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로 매달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셈인데, 여하튼 조금 재미있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올해 4월에 한 번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당시에 11원을 지급했으니까 분배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6개월까지 수익률을 보면 약 50%로 퍼포먼스가 엄청나더라고요. 한국 투자자들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종목의 성과를 보니까 저도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만 자산 총액은 172억 원으로 아직까지는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보수도 0.6% 정도로 수수료가 조금 많아 보이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하위 5종목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일단 모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 4개, 2차 전지가 하나입니다. 특히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국내 반도체 대장님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부진하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네 종목은 한 달간 주가가 약 20%씩 빠졌으니까 단기간 낙폭이 조금 과도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이 종목들도 그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여하튼 그런 시기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